안녕하세요. 러브 SOS 365 구독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왜 어떤 남자는 절대 바람피지 않는데 어떤 남자는 완벽해 보이면서도 뒤통수를 때리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믿을 수 있는 남자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믿을 수 있는 남자의 특징은 딱 세 가지예요. 가정환경이 안정적인 남자, 루틴이 있는 남자,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남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여러분도 더 이상 뒤통수 맞는 연애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외모나 스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수백 명의 사례를 보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남자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는 정말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지시잖아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남자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패턴을 알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괜찮겠다. 또는 이 사람은 조심해야겠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조언들 보면 정말 웃기는 게 많아요. 찐따를 만나세요. 집돌이를 만나세요. 못생긴 남자가 바람 안 펴요. 이런 말들 말이에요. 이런 말 믿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시나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 여성분이 정말 내성적이고 조용한 남자를 만났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순수하고 바람필 것 같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몰래 유흥업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다른 분은 정말 외모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인기도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오히려 다른 여자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믿을 수 있는 남자의 특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구 결과와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서 검증된 내용들이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은 가정환경이 안정적인 남자예요. 여러분, 혹시 애착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의 연애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회피형 남자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슬그머니 나타나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그런 남자들 말이에요. 이런 남자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갓난아기가 울 때 부모가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내가 감정을 표현해도 소용없구나라는 걸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적인 상황에서 회피하는 패턴을 보이는 거죠. 반대로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남자들은 어떨까요? 이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모님과 친한 남자를 마마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남자가 연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자분이 부모님께 정말 다정하게 대하시는 분이었어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 안부도 챙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분이 처음에는 혹시 마마보이인가? 라고 걱정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분이 여자친구한테도 똑같이 세심하고 다정하게 대한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부모님께 하는 그 마음가짐 그대로 연인에게도 하시더라는 거죠. 결국 그 커플은 정말 행복하게 결혼하셨어요. 이게 바로 가정환경이 좋은 남자의 특징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런 남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어요. 먼저 가족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과 어조를 보세요. 가정 환경이 좋은 남자들은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고 따뜻한 표정을 지어요. 반대로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남자들은 가족 이야기만 나와도 표정이 굳어지거나 화제를 돌리려고 해요. 물론 이런 남자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연애할 때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신호는 부모님과의 연락 빈도예요.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들은 부모님과 적당한 연락을 유지해요. 너무 자주도 아니고 너무 뜸하지도 않게요. 그리고 부모님 전화가 올 때 자연스럽게 받고 대화도 편안하게 하죠.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남자는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예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연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남자라면 충분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남자라면 조심해야 하죠. 두 번째 특징은 루틴이 있는 남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해요. 루틴이 있다는 건 단순히 규칙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폰, SNS, 게임 등등 자극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강한 남자들은 연애에서도 계속 새로운 자극을 찾으려고 해요. 평범한 데이트가 지루하다고 느끼고 항상 뭔가 특별하고 자극적인 걸 원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자극적이니까요. 반대로 루틴이 있는 남자들은 어떨까요? 이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비슷하고, 운동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일하는 패턴도 일정하죠. 처음에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남자들이야말로 진짜 믿을 수 있는 남자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여성분이 정말 루틴이 철저한 남자를 만났대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독서하고 일찍 자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대요. 친구들이 클럽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술자리도 적당히 하고 일찍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의 진가를 알게 되신 거예요. 먼저 그 남자는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만나기로 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나고 연락하기로 했으면 꼭 연락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여자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만족스러운 루틴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자극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여자친구가 그 루틴에 들어오면서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남자들의 또 다른 장점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만 사는 남자들처럼 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화려한 데이트를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커플은 남자분이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특별히 돈이 많지도 않고 화려한 스펙도 없었죠. 하지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업무 관련 공부도 하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셨어요. 여자분이 처음에는 좀 아쉬워하셨대요. 남자친구들은 비싼 차도 타고 좋은 레스토랑도 데려가는데 자기 남자친구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 후에 그 남자분이 승진도 하시고 연봉도 많이 올라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사신대요. 이게 바로 루틴형 남자의 힘이에요. 당장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루틴형 남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어요. 먼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지 보세요.
루틴이 있는 남자들은 시간관념이 정확해요. 늦는다면 미리 연락하고 변명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죠. 또 SNS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루틴형 남자들의 SNS는 보통 일관성이 있어요. 매일매일 자극적인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이나 관심사를 꾸준히 올리죠. 그리고 취미나 관심사를 물어보세요. 루틴형 남자들은 보통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독서, 운동, 악기 연주 같은 거요. 반대로 자극적인 취미만 가진 남자들은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루틴형 남자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루틴에 변화를 가져다 주면 정말 큰 임팩트를 받아요.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면 그 기억이 정말 특별하게 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상 집에서만 있던 남자를 페스티벌이나 여행에 데려가면 처음에는 굳이 왜 거기까지 가야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면 정말 즐거워하고 그 경험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형 남자와 연애할 때는 적당한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너무 자극적인 건 부담스러워하지만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들은 정말 좋아해요. 세 번째 특징은 책임감이 강한 남자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피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피임을 너무 철저히 하는 걸 보니까 이 남자가 나와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해요. 오히려 반대예요. 피임을 철저히 하는 남자일수록 더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잃을 게 많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남자와 많은 걸 가진 남자 중에 누가 더 신중하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많은 걸 가진 남자겠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는 남자일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반대로 오늘만 사는 남자들은 어떨까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으니까 피임에 대해서도 대충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라는 식으로요. 이건 애정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바람둥이들은 만난 지 일주일만 해도 사랑해, 좋아해 이런 말을 쉽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말이 별로 무겁지 않거든요. 하지만 진지하게 연애하는 남자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여성분이 정말 스펙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피임을 너무 철저히 해서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의 다른 면들을 보게 되신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이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더라는 거죠. 그제서야 그 남자가 피임을 철저히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 결국 그 커플은 충분히 준비가 된 후에 결혼하셨고 지금도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있어요. 만약 그 여성분이 처음에 오해 때문에 그 남자를 포기했다면 정말 아까웠을 거예요. 이처럼 책임감이 강한 남자들은 모든 면에서 신중해요. 연애도 신중하게 하고 미래 계획도 신중하게 세우고 중요한 결정들도 신중하게 내리죠. 그럼 이런 남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어요. 먼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반응을 보세요. 책임감이 강한 남자들은 미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살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막연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고 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집에서 이런 식으로 살고 싶어라고 구체적으로 답하는 거죠. 또 돈에 대한 태도도 중요해요. 책임감이 강한 남자들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물론 인색하다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쓰는 거죠. 데이트할 때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도 봐야 해요. 책임감이 강한 남자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어도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남자들은 처음에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그들의 장점이에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건 다른 여자들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마음을 열면 정말 진지하게 대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완벽한 남자만 만나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떤 부분에서는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 환경은 좀 복잡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노력하는 남자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루틴은 없지만 책임감은 정말 강한 남자도 있을 수 있고요. 핵심은 그 남자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연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도 그런 남자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좋은 여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가정 환경이 좋은 남자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해요. 루틴이 있는 남자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책임감이 강한 남자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게 바로 건강한 연애의 기본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특징들을 알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체크리스트로 평가하지는 마세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런 특징들을 참고해서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아무리 좋은 특징을 가진 남자라도 소통이 안 되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반대로 완벽하지 않은 남자라도 소통이 잘 되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고요. 연애는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진짜 연애인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뒤통수 맞는 연애는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